요즘 주한미군 기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군들이 하나둘씩 자진 전역을 신청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 남자들이 있어서 미군 고위층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까지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며 긴급 보고서를 요구했다는 후문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 남자에게 생명을 구조받은 뒤 오히려 군인 정신을 잃었다. 여자라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은 미군 여성입니다. 그 일이 점점 커지면서 주한미군 여성들에게 한국 남자 접근 금지령까지 내려졌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앤더슨입니다. 텍사스 출신 28세, 미군 병장이라는 계급을 달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것 말고는 다른 꿈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해병대 출신이었고 저보다 3살 위인 오빠 데이비드도 현재 공군에서 복무 중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넌 예쁘니까 굳이 그런 험한 일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이 싫었어요. 예쁘다는 이유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게 싫었고 여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시선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체력 훈련을 시작했고 대학 진학 대신 바로 군에 입대했어요. 기초군사훈련에서 저는 남자들보다 더 강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추가 운동을 했고 사격훈련에서도 항상 만점을 받았어요. 동기들이 힘들어할 때도 저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라서 못한다 는 말을 듣기 싫어서였어요. 한국 파병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평택 기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곳에서도 최고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상 프로페셔널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휴가가 나왔을 때 동료들은 명동에서 쇼핑을 하거나 홍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계속 기지 안에만 있거나 도시만 돌아다녔는데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산에 가볼래요. 동료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리사가 먼저 말했어요. 클레어, 혼자 산에 가겠다고. 위험하지 않을까? 고작 700m짜리 산인데 뭐가 위험해요? 텍사스에서도 하이킹 많이 했는걸요. 제가 선택한 곳은 서울 근교의 도봉산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초보자도 오를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높이도 그리 높지 않았고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텍사스의 거친 산악지대에서 자란 저에게는 정말 쉬워 보였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기지를 나섰습니다. 배낭에는 물 2병과 간단한 간식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를 넣었어요. 군인 습관으로 항상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도봉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직 오전 8시였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위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등산 문화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등산복도 알록달록 예뻤어요. 저는 평범한 군용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어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등산로 초입은 정말 쉬웠어요. 돌계단이 잘 만들어져 있었고 곳곳에 쉼터도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산은 만만하네 라고 생각하며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다른 등산객들을 하나씩 추월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길이 험해지기 시작했어요. 돌계단이 사라지고 흙길이 나타났고 경사도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올라갔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건 제 사전에 없었거든요. 1시간 정도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날씨가 이렇게 급변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안개가 짙어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5m 앞도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등산로 표시도 흐릿해졌고 어디가 올바른 길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길을 잃은 걸 깨달은 건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표시된 등산로를 따라왔는데 어느새 나무들 사이에 좁은 오솔길을 걷고 있었어요.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고 다른 등산객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당황했지만 군인 훈련을 받은 저로서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길을 찾기 위해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개 때문에 어디가 온 길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모든 방향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벌이 몇 마리 있나 보다 했거든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제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말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때로 몰려온 거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벌집 근처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말벌들이 저를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군에서 야외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벌침을 맞지 않으려고 팔로 얼굴을 가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벌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첫 번째 침이 목에 박혔을 때 느낀 건 날카로운 통증이었어요. 두 번째는 팔에, 세 번째는 또 목에 박혔습니다. 말벌침이 생각보다 훨씬 아팠어요. 마치 뜨거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목 부분이 부어오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붓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저한테 말벌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군 입대 전 건강검진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알레르기였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앉아서 배낭에서 물을 꺼내 마셔봤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이 계속 부어올랐고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의 기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저를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더 가빠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리기 시작했고 시야도 흐릿해졌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응급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위에 기대어 앉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한국산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동안 강하다고 자부했던 제가 고작 벌침 몇 개에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이 부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개 사이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이었는데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한국어였지만 걱정스러운 어조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목을 가리키며 숨쉬기 어렵다는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제 상태를 한 번에 파악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네요. 기도 확보부터 해야겠습니다. 그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제 웃옷을 찢어서 목 부분을 노출시키고 무엇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위치에 손을 대고 기도를 확보하는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신기했던 건 그의 동작이었습니다. 의료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손에서는 전문성이 느껴졌고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응급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본 사람 같았어요. 크레딧 카드를 써서 말벌의 침을 빼내곤 다급하게 외쳤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저한테 업히세요. 그는 등을 돌리며 저를 업으라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남의 도움을 받는 걸 싫어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의 등에 업히자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어깨와 등 근육이 단단했고 저를 업고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정말 놀라웠어요.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구간에서는 더 조심스럽게, 평탄한 구간에서는 빠르게 이동했어요. 마치 이 산을 자기 집 마당처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중간 제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한국어로 물어봤지만 몸짓으로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숨쉬기는 어떤지, 의식은 괜찮은지 계속 체크했어요. 1시간 넘게 저를 업고 내려온 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중간에 쉬자고 하지도 않았고 힘들다는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저를 안전하게 병원에 데려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가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서 저를 들것에 옮겼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 그 남자가 따라와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떻게? 였어요.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완벽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안개 낀 산에서 길을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그 남자가 저를 병원까지 따라왔다고 했어요. 지금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의 이름은 서준이었습니다. 전직 특전사 대원이었고 현재는 민간 구조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도봉산에서는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우연히 저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고맙다고 하자 그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다행히 큰일 없어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산에 오시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한국을 얕봤고 한국 사람들도 얕봤어요. 700m짜리 산이 뭐 대수냐고 생각했는데 자연 앞에서는 경험과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에 대한 제 편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준의 능력과 침착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퇴원하는 날, 서준이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무사히 회복된 것을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앞으로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퇴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산에서 구조받은 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인가요? 하지만 병원 로비로 내려가자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최소 10명은 되어 보였고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병장님, 구조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국 특전사 출신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밀려들었어요. 이런 관심을 받을 줄 몰랐던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준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저를 보호하며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지금은 회복이 우선입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하면서 저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준이 설명해줬어요. 미군 여군이 한국 특전사 출신에게 구조받은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진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지로 돌아가자마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제 직속 상관인 윌슨 대위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병장, 언론 보도 때문에 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이 소식이 화제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미군의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인터넷을 확인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군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는데 댓글들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텍사스 출신이면서 고작 700m 산에서 조난당했다고, 한국 남자 등에 엎여 내려온 미군이라니 창피하다. 미군 훈련이 뭔지 의심스럽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여성 혐오적인 댓글들이었습니다. 역시 여자는 안 되는구나. 여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안 되는 이유. 라는 식의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온라인 반응도 확인해봤어요. 다행히 한국 쪽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서준의 신속한 구조 작업을 칭찬하는 글들이 많았고 국제적인 선행이라고 평가하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미국 쪽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훈련 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사고가 정치적 이슈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주변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여성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리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번 일로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볼 것 같아. 여군들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걱정이었어요. 저 하나 때문에 다른 여군들까지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서준은 계속 저를 걱정해줬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이후로도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언론 때문에 힘드시죠? 솔직히 그의 관심이 고마웠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말에 서준이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퇴원 후 처음 만나는 거였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제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만난 서준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더 친근해 보였어요. 산에서 만났을 때는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대화하니 그의 인품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서준 씨가 아니었다면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신속한 판단이 없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는 걸요. 카페에서 대화하면서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여러 구조 작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고, 전역 후에도 민간 구조대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산악 구조 전문가였던 거였습니다. 왜 구조대 일을 하세요? 제가 물어보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단순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인격을 엿볼 수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 병원 근처를 함께 걸었는데 그때 또 기자들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 병장과 서준 씨, 사귀는 사이인가요? 이번 만남은 어떤 의미인가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서준이 자연스럽게 저를 보호해줬어요.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이 다음날 기사로 나왔어요. 미군 여군과 한국 특전사 병원 근처 데이트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였는데 완전히 다른 의미로 포장된 거였어요. 이 기사가 나간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군 커뮤니티의 반응이 더 격해졌어요. 이제 아예 사귀는구나. 미군이 한국 남자랑 연애하면서 군 기강이 서겠나. 주한미군 철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미국 본토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 국가 간 이슈로 번지고 있었어요. 부대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 활기찼던 부대가 완전히 다른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윌슨 대위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병장,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압박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주한미군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된 거였어요. 앞으로 한국 남성과의 접촉을 금지합니다. 정식 서면 통보도 없이 구두로 내려진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도 제한적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항의하자 대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지금은 부대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저는 서준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접촉 금지령이 내려진 후에도 서준으로부터 편지가 배달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글로라도 안부를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감정도 생겼어요. 왜 이 사람을 놓치기 싫은 걸까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군대에서 16년을 살아온 저에게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항상 임무와 의무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부대 내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계속 변했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어떤 동료들은 과도하게 신경 써주려고 했어요. 둘 다 불편했습니다. 특히 여군 동료들의 반응이 복잡했어요. 일부는 제가 여군 전체의 이미지를 해쳤다고 생각했고 일부는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부대 내에 미묘한 분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서준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길지 않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일상을 소소하게 적어보내거나 제가 좋아할 만한 책을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었어요. 클레어 씨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혼자 산에 오를 정도로 강한 사람이니까 지금 상황도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요.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하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준 같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저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접촉 금지령은 계속 유효했고 부대 분위기도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상부에서는 이 문제가 완전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준의 편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말리면 더 보고 싶어지는 법이라는 말이 정말 맞았어요. 금지된 만큼 더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준에게 답장을 썼어요. 공식적으로는 연락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감정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믿어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서준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접촉 금지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부대 안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여군들도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여군 숙소에서 있었던 대화가 기억납니다. 평소 조용했던 제시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상하지 않아? 왜 우리만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에 다른 여군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도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자 군인들은 현지 여성들과 만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부대 내 남성 군인들 중에는 한국 여성과 연애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도 접촉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강하니까 사랑도 약하면 안 되는 건가? 누군가의 이 말이 숙소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감정까지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군들 사이에서 조용한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어요. 이런 변화는 곧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군들의 미묘한 저항이 남성 군인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일부 남성 동료들은 저희를 지지해주기 시작했고 일부는 더 불편해했습니다. 특히 톰슨 상사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했어요. 그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씩씩거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이 군대 와서 연애질이나 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말들이 제 귀에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옹호해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마이클 상병은 톰슨 상사에게 직접 말했어요. 클레어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성실한 군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부대의 내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요. 2주가 지났을 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여군들 사이에 조용한 동요가 결국 상부까지 전해진 거였어요. 윌슨 대위가 저를 다시 불렀을 때 그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 보였습니다. 병장, 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 변화를 상부에서도 인지했다는 뜻이었어요. 여군들의 사기 저하와 부대 내 갈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실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대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약한 남자와 오래 있으면 군인 정신이 해이해진다고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준을 약한 남자라고? 제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대위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병장,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부대 전체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남성 전체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에게 편지를 썼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 편지였습니다. 서준 씨, 부탁이 있어요. 당신이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적었습니다. 서준의 실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면 상부의 편견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서준의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온 편지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도와드리겠어요. 그의 답장을 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경기를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접촉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서준을 부대로 부를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마이클 상병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는 평소 격투기에 관심이 많았고 부대 내에서도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마이클의 제안은 이런 거였어요. 부대 근처 체육관에서 비공식 모임을 갖는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운동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서준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계획이 세워지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 남자가 정말 약한지 직접 확인해보자 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특히 평소 한국 남성을 무시하던 톰슨 상사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좋아, 그 한국 남자가 얼마나 하는지 보자. 토요일 오후 부대 근처 체육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운동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부대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도 몰래 왔어요. 서준이 체육관에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군들에 비해 체격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게 그 한국 남자야?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서준을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 걱정됐어요. 과연 이 자리에서 서준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이클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파링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서준도 동의했고 상대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리처드 병장이었어요. 키 185cm의 근육질 몸매를 가진 그는 부대 내에서도 힘으로 유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준이 고전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스파링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준의 움직임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서준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서며 상대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확실한 기술로 리처드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온 과정이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리처드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 톰슨 상사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서준은 여러 번의 스파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더 본격적인 겨루기 차례였어요. 부대에서 격투기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잭 상사였습니다. 전직 복싱 선수 출신으로 아마추어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경력이 있었어요. 내가 직접 해보겠다. 잭 상사가 앞으로 나섰을 때 분위기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실력 대결이 될 것 같았어요. 서준도 표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링 위에서 마주선 두 사람을 보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잭 상사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서준이 다칠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잭 상사는 복싱 스타일로 접근했고 서준은 태권도 기본 자세를 취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거리를 재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잭 상사가 먼저 공격했어요. 빠른 잽을 날렸는데 서준이 고개를 살짝 기울여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격했어요. 다리 기술이었는데 정확히 잭 상사의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잭 상사가 비틀거렸지만 금세 자세를 잡았어요. 복싱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균형 감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공격은 계속되었어요. 서준의 움직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태권도가 아니었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실전 무술이 결합된 것 같았습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기술들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준의 거리 조절 능력이었습니다. 상대의 공격 사거리에서 절묘하게 벗어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5분 정도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잭 상사가 강한 훅을 날렸는데 서준이 그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카운터 어택을 가했어요. 정확한 발차기가 잭 상사의 명치 부근을 타격했습니다. 잭 상사가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혀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 바로 달려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승부는 명확했습니다.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본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가장 충격받은 건 톰슨 상사였습니다. 그는 한국 남성을 가장 무시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 편견이 완전히 깨진 거였어요. 이런 일이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서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승리한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잭 상사가 일어나서 서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실력이었습니다. 그의 인정을 받는 순간 체육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의심스러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서준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더 도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준도 기꺼이 응했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겨루기에서 서준이 승리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서준의 태도였습니다. 이기고 나서도 상대방을 모욕하지 않았고 오히려 격려해 주었어요. 진정한 무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체육관을 나서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준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뀐 거였습니다. 더 이상 약한 한국 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마이클이 제게 말했어요. 클레어, 내 남자친구 정말 대단하다. 남자친구라는 표현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서준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클레어, 미안했어.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 서준 씨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서준이 제대로 평가받은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윌슨 대위가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병장,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토요일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이 이미 상부까지 전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대위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상부에서 접촉 금지령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체육관에서의 시연이 효과를 본 거였어요. 특히 일부 고위 간부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상부에 보고한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후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 남성 접촉 금지령이 철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준과 만나는 걸 금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서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서준의 답장은 며칠 후에 왔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클레어 씨를 위해서라면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요. 실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쟤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준을 소개해달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톰슨 상사도 저에게 사과했어요. 클레어, 미안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그의 사과를 받으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변한 거였습니다. 서준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된다는 걸. 누군가는 증명해줘야 했어요. 서준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클레어 씨의 용기가 더 대단합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서준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걸요. 그는 행동으로 편견을 깨뜨린 진정한 용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 남성에 대한 존중이 생겼고 한국 문화에도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저 역시 서준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접촉 금지령이 철회된 후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서준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부대 내에서도 더 이상 노골적인 비난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업무 배정에서였습니다. 평소 제가 담당하던 중요한 작전 브리핑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윌슨 대위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았지만 제자리에 다른 병장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다른 팀에서 담당하겠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를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보복이었어요. 여군 동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승리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겼어, 클레어. 접근 금지령도 철회되었고 맞는 말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동료들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제가 신청한 고급 훈련 과정이 이유 없이 거부되었고 승진 관련 평가에서도 예정과 다른 점수를 받았습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항상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 앞길을 막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월말 작전 회의에서였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해온 보고서가 발표 목록에서 빠진 거였어요. 대신 다른 병장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클레어 병장의 보고서는 다음 기회에 하겠다. 윌슨 대위의 말은 정중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다음 기회란 오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서준과의 만남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도 알게 되었어요. 힘드시죠?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지만 서준은 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이런 미묘한 보복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해와 위로가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군 복무 연장 심사 때였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더 오래 복무하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 통보가 계속 연기되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심사받은 다른 동료들은 모두 결과를 받았는데 저만 유보 상태였어요.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서류상 문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나도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애매한 상태로 지내야 했어요. 연장이 확정되지 않으니 장기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고 중요한 업무에서도 계속 배제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은 스스로 전역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쉬웠지만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전역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윌슨 대위의 반응이 기억납니다. 정말 전역하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제가 끝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네, 전역하겠습니다. 전역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였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 제가 얻은 것이 단순한 연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서준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걸 증명해야 했고 개인적인 감정은 억눌러야 했어요. 하지만 서준과 함께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강하다는 이유로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때로는 약해도 되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관계였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배웠어요. 제 성별이나 직업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전역 후 첫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16년 동안 해온 군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해야 했어요. 서준이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결국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SNS 채널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 군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미군 여군의 한국 생존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문화적 충격 그리고 서준과의 만남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할 때 정말 떨렸어요. 미군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비웃음이 많았어요. 미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제 영상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전역한 여군이 관심받으려고 유튜브나 하네. 한국 남자 만나려고 군대까지 그만뒀다고. 이런 반응들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응원해주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역 여군들이 개인 메시지로 격려를 보내주었어요. 클레어 언니, 영상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내용도 더 다양해졌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 국제 커플의 현실, 그리고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한국 남자는 정말 약할까? 라는 제목의 콘텐츠였어요. 서준의 격투 실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지만 한국 남성들의 다른 면들을 소개했습니다. 배려심, 책임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정 등을 이야기했어요.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출신 유튜버가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소개한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영상 촬영 때였어요. 서준이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클레어 씨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겠네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시작한 일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담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많았어요.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여성 군인들, 국제 커플들, 그리고 문화적 편견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 시야가 더 넓어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역 여군이 남긴 댓글이었어요. 클레어님 덕분에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제가 전역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채널이 성장하면서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 체험, 서준의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양국 문화의 차이점들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영상들이었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시리즈는 편견 깨기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 존재하는 서로에 대한 편견들을 하나씩 검증해보는 콘텐츠였어요.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적인 내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는데 점점 응원과 공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군인들 사이에서 제 채널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어느 날 서준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씨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군대를 떠나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요. 전역 후에도 군인은 군인이라는 말처럼 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통해 만난 여성 군인들과 정기적인 모임도 갖게 되었어요.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가 오프라인으로 확장된 거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여성 군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작은 운동들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군대에서는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솔직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준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구조해준 사람과 구조받은 사람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돌아본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꿈은 접었지만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어요. 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강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도봉산에서 서준을 만난 그날이었어요. 유튜브 채널이 성공하면서 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준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정착하기로 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임시 거주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진짜 제 집이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동네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아침마다 산책할 수 있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친절한 이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인 제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도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서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특전사 동료들과 함께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무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도장에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준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어요. 엄격하면서도 따뜻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무술 기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무술은 남을 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거야. 서준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왜 그가 도봉산에서 저를 구해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타인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쌓인 경험과 생각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쓰기로 한 거였어요. 제목은 군인도 여성이 될 수 있다 였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도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겪었던 차별과 편견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서준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쓴 원고를 읽어보고 피드백을 해주었어요.
때로는 너무 감정적으로 쓴 부분을 지적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더 솔직하게 써야 한다고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클레어 씨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게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더 솔직하게 썼습니다. 군대에서 느꼈던 외로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 그리고 서준을 만나면서 변화된 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적었어요. 6개월 동안 원고를 쓰면서 제 과거를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을 때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웠어요. 여러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해외 번역 출간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채널 덕분에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책이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반발이 심했어요. 일부 군 간부들이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소속했던 부대의 전임 지휘관 코너스 대령의 발언이었어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앤더슨은 사적인 감정 때문에 군복무를 망친 사례입니다. 이런 개인적 일탈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곧바로 뉴스가 되었고 미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어요.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비판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현역 여군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제가 여군 전체의 이미지를 해쳤다고 생각했고, 일부는 제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런 논란을 보면서 제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더 속상했던 건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부 반응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가 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미국인이 한국 남자를 이용만 하고 버릴 거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또 다른 사례다. 서준이 너무 순진한 거 아냐? 저 여자한테 속는 거야.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서준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준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서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어떤 사이인지는 우리만 알면 돼요. 그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제 때문에 그가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서준의 무술 교육 프로그램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외국인과 사귀는 사람한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서준의 인품이나 실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했어요. 괜찮아요. 진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믿어줄 거예요. 실제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준을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변함없이 지지해 주었어요. 특히 서준에게 직접 무술을 배운 아이들의 부모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었습니다. 서준 선생님만큼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서준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서준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시적인 오해나 편견은 진실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한국에서 먼저 출간되었는데 첫 주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여성 독자들의 공감이 컸습니다. 군인이 아닌 일반 여성들도 제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해외 번역판도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제가 쓴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인기를 끌수록 비판도 거세졌어요. 특히 미국 내 보수적인 군 관련 단체들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군 기강을 해치는 내용이다. 개인적 일탈을 미화하고 있다. 반미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언론을 통해 계속 나왔어요.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 저를 언급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정치적 이슈로 번지고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 가족들이 피해를 받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부모님께서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당신 딸 때문에 미군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다. 군인 가문에서 어떻게 그런 딸을 키웠나. 이런 내용의 항해 전화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죄송하고 속상했어요. 제 선택 때문에 가족들까지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오빠 데이비드도 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동료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저를 지지한다고 말해주었어요. 클레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힘내라. 가족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 언론에서 제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요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응하기로 했어요.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서준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어요. 특히 우리 관계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진심을 말하면 돼요. 억지로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서준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정말 긴장했어요. 생방송이었는데 실수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행자가 친근하게 대해주어서 점차 긴장이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배경과 군 생활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왜 군인이 되었는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준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도봉산에서의 사고, 구조받은 과정,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접촉 금지령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진행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부에서는 클레어 씨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군 복무를 포기했다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제가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랑은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고 지켜내는 거죠. 이 말이 나오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진행자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서준 씨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때도 오해할 때도 변함없이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진정성을 더했던 것 같아요.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사랑은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라는 제 말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나게 공유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번 리트윗되고 공유되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클레어님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댓글들도 있었어요. 특히 미국 쪽에서는 반발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반응들이 예상 범위 내였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서준의 반응이 중요했어요. 인터뷰를 보고 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까지 지켜주려고 해주셔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제가 한 말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가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지켜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인터뷰 이후로 책 판매량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아져서 번역 출간이 앞당겨졌어요.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여성 군인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 군인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클레어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겪은 모든 어려움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준도 자신의 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논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가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고 다른 지역에서도 프로그램 개설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국제 커플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었어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커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저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초기에 격렬한 논란은 가라앉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자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랑은 정말 허가받는 게 아니었어요. 외부의 시선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믿고 지켜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서준과 함께 있으면서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동시에 더 따뜻해질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한 가지 특별한 변화가 생긴 거였어요. 미군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여성 군인들도 구독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캐나다와 호주 출신 여군들이었어요.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 댓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 여러 나라,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 출신 여성 군인들까지 제 채널을 찾아왔어요. 클레어, 당신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독일 공군 출신 여성이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비슷한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서준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SNS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전 세계 여성들이 서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내용들을 보니 정말 다양했습니다. 서준처럼 배려심 있는 남자, 서준처럼 실력 있는 남자, 서준처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찾는다는 글들이었어요. 심지어 서준의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고 이상형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준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했어요. 갑자기 자신이 유명해진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많은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 남자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인식을 심어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서준의 겸손한 반응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국 남성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점점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군인들 사이에서는 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클레어가 옳았어.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한국 남자들이 생각보다 멋지네. 서준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들이 부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다고 리사가 알려주었어요. 제 전 동료들도 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미군 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에 파병 온 군인들뿐만 아니라 본토에 있는 군인들까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어요. 이제 한국 팥병이 인기 보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이 메시지로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파병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지원자가 늘어났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서준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이런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건 2025년 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저에게 강연 요청을 해온 거였어요. 한국, 미국 문화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를 문제아 취급했던 조직에서 이제는 강연을 요청하다니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 편견과 오해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회를 통해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어요. 서준과 함께 강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클레어 씨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게 가장 큰 울림을 줄 거예요. 강연 당일 주한미군 본부 대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현역 군인들뿐만 아니라 간부들, 심지어 고위 인사들까지 참석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연단에 올라갔을 때 느낀 건 떨림이 아니라 감격이었어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강연은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도봉산에서의 사고, 서준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편견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문화를 오해하는지 그리고 그런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 남성들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준을 만나면서 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연의 절정은 서준이 직접 무대에 올라온 순간이었어요.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가 뒤에서 나타난 거였습니다. 청중들이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서준은 간단한 인사를 한 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서준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가 구조된 건 단지 몸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이름에 가려졌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마저도 진정성을 더했던 것 같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에서 깊은 감동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여성 군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클레어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살고 싶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 영상은 곧바로 유튜브에 업로드되었고 며칠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서준 같은 남자에 대한 언급이 많았어요. 이제 한국 남자가 세계 표준이네요. 서준님 같은 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한국 여행 가서 서준님 같은 남자 찾아야겠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 남성에 대한 편견이 심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상형의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이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 신드롬, K 남자 열풍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준은 여전히 이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지만 긍정적인 변화라는 건 인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미군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한국 남성과의 교제를 금지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오히려 한국 남자와 사귀면 전역한다. 던 농담이 그 정도면 전역할 만하지 라는 부러움의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한국 남성과 교제하는 미군 여성들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제가 만든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준의 무술 교육 프로그램도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해외에서 프로그램 수출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서준 스타일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준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데 한 미군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온 거였어요. 클레어님이세요? 그리고 서준님, 그녀는 최근에 한국에 파병 온 여군이었는데 저희를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서준님 같은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편견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그 여군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국적에 상관없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 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게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때마다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2025년 말, 제 첫 번째 책의 영어판이 미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었어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국 투어 일정도 잡혔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텍사스 고향에서 있었던 북토크였어요. 제가 자란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작은 행사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도 참석하셨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클레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이제야 우리 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1년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정착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당연하게 말합니다. 서준 같은 남자가 아니라 한국 남자 전부가 그렇게 멋진 거라면 우리가 몰랐던 건 우리였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편견이 사라지고 진정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준과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작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여성 군인들의 축하가 많았어요. 제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지금 저희는 더 큰 꿈을 품고 있어요. 국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도봉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벌에게 쏘이고 서준에게 구조받은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진정한 구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준은 제 몸만 구한 게 아니라 제 마음과 삶 전체를 구해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서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구원한 셈이죠. 이제 한국 남자는 정말로 세계 여성들의 표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 저희가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지켜내는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 산 위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